미주한인 우리 세상. 안녕하세요. 미우새입니다.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제367화 미주한인 우리 세상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조나의 태바유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스캐롤라이나의 김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캐리의 이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 나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기 전에 간추린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며 북한 전문가이십니다. 경북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 한반도 통일에 관한 담론의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 주된 연구 분야로는 북한 체제, 남북 관계, 평화 통일이고요. 박사 학위를 받은 후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으로 일하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참여, 통일외교안보 정책실에서 남북관계를 담당하셨는데요. 학자 입장에서 북한을 더 자세히 알기 위해 개성공업 지구 근무를 자원했고 2008년 2월부터 4년간 개성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이때 개성에서 발생하는 신청, 세무, 회계, 임금 협상 등 실무적인 부분에 관해 북한과의 모든 협상을 직접 담당했습니다. 통일에 관한 수많은 강연을 한국과 해외에서 해오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개성공단 사람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최근 인간행복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바로 김진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김진양 교수님, 요즘도 많이 바쁘시죠? 네, 많이 바쁩니다. 나라가 네. 시끄럽습니다. 아, 네네. 네, 특히 미주 한반도 지역, 전쟁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주 지역 동포들과도 강연회나 행사들 꾸준히 해오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어떤 행사 하고 계시나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자로서 통일 평화 문제, 특히 평화 문제 전착에 있는 학자로서 실천적 활동들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큰 일정 하나 보여드리면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네. 한반도 위기 뭐 이런 것들 어제도 지난주에도 계속 구조적인 전쟁 위기가 점증하는데 이 전쟁 위기 구조를 이렇게 좀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내에는 시민사회밖에 없어요. 현 정부는 군사적 긴장 고조가 뭐 어떤 뭐 전략적 목표인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든 오판을 방지하고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 각성된 시민들, 그분들이 이미 필요할 것 같아서 범국민적인 반전 평화의 국민 여론들을 확산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그만입니다. 이 김진양 TV에서 방송하는 거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다 보진 못했는데 그 연사들 강의 나오시는 분들 주장을 조금씩 봤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근본 변화라는 것은 그 실제로 지금 남북의 문제가 강대국한테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 강대국의 문제들부터 짚어나가는 그런 근본 변화가 돼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은 좀 아주 참신했습니다. 예, 제가 듣기에. 예. 잠시 소개해드리면 남북은 한 동포, 한 결의, 한 공동체,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해 왔지 않습니까? 적대적 분단 체제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협정 체제이긴 했지만 그래도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가족 늘 아니냐 뭐, 그렇게 예, 생각한다. 통일, 민족, 뭐 이러고 예, 뭐 반갑습니다. 이랬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습니다. 다. 그런 예. 상황인데 70년 적대적 분단 체제가 엄혹한 과정 속에서 최근에 전쟁 위기가 너무 점증하다 보니까 사실은 북의 입장에서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의 큰 좌절 이후에 우리 그냥 따로 살자. 전쟁이 안 끝난 적대국 관계를 설정해버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의 근본 변화도 있지만은 남북 관계 근본 변화 이면에는 본질적으로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항존하게 되었다라는 것.
일의 군사적 패권도 고조되겠지만은 남북의 적대적 관계가 더욱더 힘들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뭐 어디에서 어떻게 터질지 모를 정도로 좀 위험한 형국이다. 뭐 전쟁을 아, 하겠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피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있죠. 네. 전쟁을 건다면. 그래서 하여튼 좀 심각한 위기여서 전쟁에 대한 기본 인식들을 보양하면서 범시민 반전 평화를 확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걱정되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 네. 자, 김진영 교수님을 모신 거는 저서에 네, 관해서 좀 맞습니다. 미주 네, 동포들이 왜냐하면 김진영 교수님 팬 클럽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많이들. 그렇죠. 그래서 저서가 나와서 그거를 좀 소개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네, 했는데 한반도 문제가 워낙 이렇게 되다 그렇죠,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눈 겁니다. 예, 그 아까 그 보여주신 그 1월 24일 그 유튜브 그 비디오 저도 그 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음, 길어서 그걸 나눠서 보려고 다시 보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아닌데, 윤미향 TV라든가 민주기 TV 예, 가면 있습니다. 아, 예, 채널을 윤미향 예, TV나 예, 민주기 예, TV나 뭐 촛불 전진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꼭 네, 봐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저도 그 김진환 박사님 그런 세미나, 웨비나 뭐 이런데 그 여러 번 들어갔었는데요. 그래서 저 이제 통일 운동에 관심이 많고 그 김진환 박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뭐 공감하고요. 많은 부분, 특히 그 강대국, 뭐 제국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근데 이제 책도 뭐 그런 쪽으로 계속 써오신 거로 알고 있었는데 뭐 인간의 행복이라는 좀 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그런 주제의 책을 내셨다길래 약간 의외로 생각이 됐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무슨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책을 내셨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같이 하고 계시는 통일운동하고 이 책하고. 예, 다들 뭐 평화 문제, 남북 관계, 개성공단, 통일 문제, 뭐 한미 관계 이런 쪽 전공을 워낙 오랫동안 강연도 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통일 평화 문제, 전쟁을 끝내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큰 뜻은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 국민의 행복, 인류의 행복, 가족의 행복, 행복이었어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80억 인류는 말입니다. 누구나 행복을 삶의 가치로 삼아갑니다. 사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너무 엄청난 블랭크가 있어요. 행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다들 제각기 뭐 다르지 뭐. 행복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행복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있는데 인간이 느끼는 수많은 다양한 행복의 근원, 행복의 본질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다들 모릅니다. 행복은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상대적이고 어제의 행복,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은 다 다르잖아. 수만 가지 다른 행복의 다른 모습들이 있어. 그리고 불행도 수만 가지 다른 모습들이 있지. 이렇게들 답변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맞다. 행복은 다 다르다. 그러나 행복의 본질은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행복의 본질을 규명하면 누구나 불행하지 않을 수 있겠다. 이 사회가, 가족이, 나라가, 인류가, 친구들 관계 속에서도 행복의 본질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최소한 불행한 관계는 만들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오래된 생각이었어요. 행복에 대한 탐구는 사실은 정치학자로서, 정치 철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저의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통일 평화의 문제는 국민 행복을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전쟁 체제는 우리 국민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없다. 불행의 구조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다. 분단 극복이 중요하다. 남북이 화해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 연구도 하고 남북 관계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좀 더 근본적으로 문제로 돌아가가지고 인류 전체에 던지는
인류 전체에 던지는 책입니다. 행복의 본질을 나는 규명하고 싶었다. 이것이 행복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책인데요. 자긴 뭐 행복이 뭔지 알아야 행복하냐 안 하냐 뭐 판단도 그렇습니다. 하고 그렇죠. 왜냐하면 예. 행복이란 무엇인가? 인간 행복의 본질, 이 근원에 대한 것은 인류 철학사의 수천 년 인류 철학사의 물음이었어요. 아주 오래된 물음입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공자, 맹자 다들 행복이 뭘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론이 뭐였냐면요. 행복의 본질 그런 거 찾을 수 없어라는 게 결론이에요. 저는 그게 조금 기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는 상황, 인간의 본성이 실현되는 상황. 칸트도 인간의 궁극적 본성이라 그랬어요. 뭐 일부 몇몇의 철학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좀 더 명료하게 여러분 인간 본성이라 그러면 너무 많잖아. 인간의 본성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인간 본성의 실현이 맞다고 보면서 인간 본성의 궁극적 본성이 뭔가 라고 그것을 주장했던 건데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 행복의 근원이고 인간의 자기 존엄 추구의 본성, 자기 존엄 실현의 본성, 자존의 본성, 자존이 행복의 본질이다. 이 자존이 보양되면 행복한 것이고 자존이 위축되면 불행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은 인류 철학사의 물음에 답하다라고 하면서 책을 열면은 구호가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라는 그런 슬로건을 담고 있습니다. 행복에는 분명한 답이 있다. 명확한 본질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근원으로 하는 자존의 본성, 자존이 행복의 본질이다. 그것을 주장하는 책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웠던 건 그런 거예요. 행복을 가르치면서도 행복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행복의 본질을 안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행복을 생각하냐면요. 뭐 돈 많이 벌고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실은 물질, 돈, 소유, 욕구, 욕망, 쾌락 중심의 행복론으로 빠져 있어요. 사실은. 욕구, 욕망, 쾌락 중심의 행복도 행복인데 그것은 행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행복의 본질을 이야기해주면 자존, 인간의 존엄성, 자존이 행복의 본질이야. 이것이 규명되면 돈도 물질도 쾌락도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인간이 후속되는 순간 인간이 수단이 되는 순간 불행에 빠진다. 인간은 항상 목적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은 항상 목적으로 돈다. 이런 원리들을 책을 통해서 계속 규명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 대입시키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대입시키면서 행복의 근원은 존엄성이고 행복의 본질은 자존이 본질이라는 것을 규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개의 장인데요. 각 장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수많은 행복한 다양한 상황들, 불행한 다양한 상황들을 대입시키면서 자존, 존엄성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지키자. 내가 존엄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에도 존엄이 있다. 내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존중해야 된다. 이 단순한 이야기를 인간 행복의 본질적 관점에서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인데 아무도 안 했던 이야기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죠. 관계적 자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내 존재가 인정받고 존중받고 격려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을 때 행복감이 커진다. 대신에 무시, 질책, 미움, 비난, 적대, 폭력적 상황이 내놓일 때 이건 부부관계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모든 곳에 적용되죠. 이 근본 본질은 뭐냐? 자기 존엄, 인간의 자기 존엄 추구의 본성, 그 자존을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책이 400여 페이지가 좀 됩니다. 저는 그냥 이 책을 꼭 좀 읽어보라 그래요. 행복하고 싶거든 하면 읽어봐라. 쉽죠? 하나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선생님들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정리 안 하고 있었을 뿐이죠. 행복이란 무엇인가 물으면 다들 글쎄 그게 다 다르지 않아? 이랬는데 아니야. 행복의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하는 자존이야. 자존감 있게 살아라. 아이들한테도 자존감 있게 살아라. 존엄 있게 살아라. 너가 존엄을 인정받고 싶거든 친구들을 존엄 인정해라. 차별하지 말고 이 간단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뭐 아, 여러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왜 불행할 수밖에 없는가? 자본은 인간을 위해서 나왔는데 인간이 자본에 고용되잖아요. 인간은 목적인데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을 항상 목적시 하는데 돈의 수단과 도구가 되는 순간 인간은 불행할 수밖에 없죠. 고용된 과정 속에서 월요일 날 출근하기 싫잖아요. 그게 자기 일이면 기꺼이 출근할 수 있는데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책이 인간 행복입니다. 네, 네, 이 정도 잘 설명할게요. 들었습니다. 네, 아니 진짜 정말 행복 이러면 너무나 이게 안개 속에 가려진 이게 어떤 감정인 것 같은 그러면서 명확하게 뭔지 정말 아리송한 이런 거였는데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렇게 네, 꽂히거든요. 저희가 자, 그러면은 살아오면서 예, 네, 경험한 삶 속에서 경험한 그 존엄, 그 본질은 존엄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완전히 공감이 가요. 근데 네, 이렇게 행복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개인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왜 안 가르쳤을까? 뭐 그런 아, 생각이 맞아요. 들면서 자본주의가 원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구나. 음. 아니면은 제국주의가 원하지 않는 내용이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좀 어, 어, 진짜 의도적이지 않을까? 명확하게 이문주 짚어주셨네요, 또. 선생님, 제가 아, 책을 쓰면서 똑같이 분노했던 지점입니다. 아, 저는 책을 쓰면서 진짜 분노했었어요. 왜냐하면 소크라테스 이후에 2600년의 철학사가 있어요. 공자, 맹자가 있고 마음의시 있고 예수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 다양하지만 행복이 있는데 행복의 본질을 규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진짜 분노했고 그런 과정에서 행복은 네가 알아서 찾아라. 음, 이거는 진짜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서 국영수를 배워도 인간을 배우지 못했어요.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인간의 본성, 인간과 사회 속에서 이런 게 행복이야, 이런 게 사랑이야, 이런 게 부부관계야, 이런 게 연애야.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기술을 배웠잖아요. 맞아요. 구구단을 배웠어요. 그건 삶을 살아가는 수단들인데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렸죠. 공부가 목적이 되었어요. 음, 학교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공부해야 한다라고 배웠죠. 아니죠. 학교는 교육해야 하죠. 인간은 언제나 목적이란 말입니다. 공부가 목적이고 인간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의 음, 존엄성이 문제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쭉 많이 쓰는데 철학사가 이렇게 행복의 본질 문제를 안 건드린 이유가 방금 유문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구 철학은 말입니다. 서양은 수백 년, 16세기, 17, 18세기 인간 존엄 사상이 막 보양될 때 제국주의 일자 식민지배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의 인간 존엄들을 다 말살하면서 무슨 인간 존엄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20세기 내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 패권 전쟁하면서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들은 수탈, 억압, 폭력, 침략이 소위 말하는 서구 소피스트들의 절대 권력을 잡아야 된다. 패권을 잡아야 된다. 힘을 가져야 된다. 힘 중심의 권력 이론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약소국의 수많은 존엄들은 다 처참하게 무너졌죠. 그래서 그들은 인간 행복을 논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게 제국의 논리였고 패권의 논리였고 힘의 논리였고 자본의 논리였죠, 사실은. 그래서 유문조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수많은 학자들을 이 행복, 인간 행복 문제에 탐닉하는 것을 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철학도 심리학도 행복의 기술은 가르쳐 주지만 긍정심리학에서 행복의 기술은 가르치죠. 근데 행복의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의 본질만 다들 공유할 수 있다라면은 침략도, 수탈도, 억압도, 폭력도 근본 부정되겠죠. 네. 소위 말해서 세 분 다 미국에 계시니까 미국의 패권의 논리가 약소국을 다른 존재하는 그대로의 존엄 있는 약소국들을 마음껏 막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존엄 사상이 완전히 지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써 무시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군요. 김진현 음. 박사님 이 책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불운한 책이네요. 예, 맞습니다. 불운한 그래서 생각을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아유, 지금 이렇게 행복에 대한 얘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도 홍익인간 사상 굉장히 예, 아주 깊은 상대를 사랑하는 그런 네. 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런 걸
배워오지 못했다는 거, 학교에서조차 배우지 못했다는 게 참 아쉽네요. 그리고 지금 저는 이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미우새 패널들은 그동안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얘기 듣고 싶거든요. 책을 네, 읽어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답이 나오겠지만,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지 김 사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 사장님? 아, 예, 예. 인간의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 같아요. 예, 그래도 아까 그동안, 김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보통 사람들 배부르고 등 따숩고 뭐 아프지 않고 그 정도 맞습니다. 수준밖에는 생각을 안 한 게 이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네, 고백. 예.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 유 작가님은요?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왔는데요. 제 삶이 한 반은 불행한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김진환 박사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 그 행복의 개념은 많이 좀 이렇게 자본주의에 억눌렸던 개념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불행이 없는 상태. 음,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박하죠. 그건 수학적인 명제네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명제. 예. 어, 상과 거짓. 왜냐면은 예. 행복한 상태 뭐 차 하나 샀다고 집 하나 샀다고 행복한 상태 오래 안 가거든요, 그거. 그 짧은 시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행복이 없어지느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불행이 없는 상태. 음, 불행이 없는 상태. 그게 행복인 것 같다. 지금도 음,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와, 의견을 한번 자연스럽게 드려보면 수많은 행복이 있죠.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행복합니다. 진짜 피곤한 사람은 잠을 자야 행복한 거죠. 사랑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랑을 해. 소개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은 사람한테는 말을 하게 해줘야 음, 행복입니다. 그게 불행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 맞아요. 이 행복의 수만 가지 행복의 그 근본 본질이 뭐냐? 자고 싶은 거, 그 식의 주의 문제, 생존의 문제, 안전의 문제, 안정적인 생활의 문제, 자아실현의 문제, 관계적 자존의 고양, 모든 것들이 인간 존엄성, 그리고 자기 존엄의 고양을 추구하는 본성, 이게 자존의 본성입니다. 네. 세 분 다 자존의 본성이 있잖아요. 세 분 다 음, 말입니다. 밖에 나가다가 누군가가 선생님들 무시하고 욕하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무엇을 건드렸습니까, 그들이? 선생님 세 분의 자존. 자기 자존을 건드렸어요. 어, 그래서 음, 본질에는 불행하지 않는 거에 모든 본질에 자존은 근원적으로 깔려 있구나. 그걸 맞습니다. 지키는 노력. 그러면은 세 분 다 가족분들하고 같이 행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네. 해보죠. 저도 놀라운 게 지금 우리 유 작가님하고 똑같은 생각 갖고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평소에는 여태까지 살아온 삶 중에서 행복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확실히 제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딱 오니까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행복의 그 문턱이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어, 행복 이러면은 뭔가 노력으로 뭔가 이뤄내고 뭔가 지켜내고 추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없으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생로병사 있잖아요. 이거는 필연적인 고통인데, 이거를 빼고 고통과 괴로움이 없으면 그것은 행복한 상태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행복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러한 아주 괴로움, 고통, 뭐 재난이나 뭐 건강상의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근데 예, 또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이제 미주 동포들 같은 경우 특히 이민 1세대는 살던 곳을 떠나서 뭔가 때문에 왔잖아요, 여기까지. 맞아요. 네. 예, 그러면서 그냥 아메리칸 드림 내지는 뭐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나은 뭐 생활 조건 뭐 이런 환경. 것만 했지. 뭐 그래서 그런 걸 추구는 무지하게 했는데 과연 어떤 것이 행복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생각을 많이 안 하니까 이게 참 우스꽝스럽네요. 그거 생각해 맞아요. 보면. 세 저도 분 그때 다, 예, 음, 세 분의 말씀 중에 공통분모가 있죠.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도 제대로 행복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가르쳐 줘도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본성인데 제도 교육도 어디도 행복을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에 대한 무지, 뭐 굳이 그것을 행복의 본질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행복에 대한 무지 안 가르쳤기 때문에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안 가르쳤기 때문에 행복에 대한 무지가 불행을 낳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불행을 낳았는가? 행복에 대해서 안 배웠는데 사회 보편적으로는 돈 많이 벌고 내 편하고 힘 가지고 이런 것을 통념상 행복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게 거짓 맞아요. 행복이고 가짜 행복이거든요. 그럼 행복을 가르치면 진짜 쉬워집니다. 무슨 뜻이냐? 아들한테 아버지, 제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야, 네가 힘이 있어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것은 저는 애한테 불행을 가르치는 거고 봐요. 제 아이가 저한테 물었을 때 행복이란 말이다. 다 함께 평화롭게 사는 것이야. 첫째는 너의 존엄이 존중받아야 되고 네가 존중받고 싶듯이 네 옆에 친구를 존중해야 된다. 돈이 많든 적든 출신 관계없이 지적인 수준이 다 관계없이 진짜 존중해야 된다. 그 마음이 뭔지 아냐? 아들아, 친구의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을 보장해줘라. 네가 존중받고 싶거든 존중해라. 그러면 걔들이 네한테 분명히 얘기한다. 너 참 착하구나라고 얘기할 것이다. 한마디로 아들아 착해라. 착함은 선함인데 사람의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럼 넌 행복해질 거야. 요 단순한 행복의 본질을 한 번도 배우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학교에서 이걸 배운 적이 있을까요? 대부분 잘 못 배웁니다. 국영수만 배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기본만 가르치면 아이들이 친하게 지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그냥 학원만 기술만 배우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한국 사회, 요즘 MZ세대는 말입니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억누르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만큼 사회가 엄청나게 공동체가 붕괴되는 조짐이 진짜 많습니다. 특히 미국 사회에도 그런 힘의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모두가 불행해지는 약육강식의 사회잖아요. 인간의 그렇죠. 존엄성이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염원했기 때문에 행복의 본질을 이야기함으로써 틀린 행복을 거부하고 참 행복으로 오자라는 관점에서 쓴 책이에요.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자, 꼭 그럼 읽어봐요. 네, 교수님 그러면은 물론 답이 지금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김진양 교수님에게는 불행이 뭘까요? 불행, 왜? 방금 저의 인간 본성의 가장 궁극적인 근본 본성, 가장 궁극적인 본성, 저의 존엄성이 부정당하는 거다 말입니다. 개인의 존엄성보다도 국가적 전 국민들의 존엄이 늘 위태위태한 게 뭡니까? 전쟁 위기, 분단 맞아요. 체제는 음, 전 국민들을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몰아갑니다. 저에게 불행이란 그 분단 체제 속에서 국민들이 늘 적대적 전쟁 체제 분단 체제 속에서 늘 전쟁의 위기 속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 하나, 그리고 적대적 분단 체제는 너무 많은 일상적 거짓들을 양산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국민은 국가의 목적인데 국가가 정부가 국민들을 속인다라는 것은 국민들의 기본 존엄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거짓을 맞습니다.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국민들을 부정하는 국민 기만 행위잖아요. 이게 반민주적 행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민주적 행위의 핵심은 국민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거라고 보죠. 저는 가장 불행한 걸 국민들이 항상 쏟고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면 참담해요. 존엄 높은 우리 국민들이 거짓 체제인 분단체제 속에서 늘 쏟고 있는 상황. 그것이 저는 가장 큰 불행으로 늘 가슴 아픈 지점이에요, 그게. 네. 그렇죠. 우리가 진짜 존중하는 어머니나 아버지 앞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작은 거짓말들은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불효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사회의 불행이 저한테는 불행이죠. 가족들 관계는 참 좋아요. 사랑하고 애들 잘 있고. 근데
사회만 생각하면 아, 머리가 지글지글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여튼 아주 이 개인적인 심리학적인 어떤 주제인 것 같은데 이 세상의 뭐 세계 질서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연관짓는 그런 광대한 주제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이게 우리가 우주 마무리 대질서를 하늘이라 그러잖아요. 그 연구는 하죠. 인간도 소우주잖아요. 인간의 본성에 있는 행복의 본질,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알면 전 우주 질서 속에서의 행복이 뭐라는 것들을 사실은 공존 공생입니다. 내가 귀한 만큼 옆 사람도 진짜 귀하다라는 것. 옆 사람의 불행은 나의 불행이죠. 나만 행복할 수 없어요. 사회를 떠난 인간은 인간이 아니거든요.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인간 본성의 총합인 사회와 공동체, 나라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본을 알면 다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붕괴되는 불행의 구조를 넘어서기 위해서 인간의 본질에 있는 그 본성의 행복의 본질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에 충실하자라고 다시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네. 우리가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김 교수님 강의하시는 것도 듣고 이렇게 일했지만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와닿고요. 또 오늘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우리 미 동포들이 책을 읽고 좀 더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깊이 네, 고민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여러 도시를 돌면서 인간 행복 관련 북 콘서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강 북 콘서트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 나눔, 행복 나눔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심으로. 제가 주변 지인들한테 야, 넌 통일평화문자다. 왜 인간 행복을 써서 그러면은 진심으로 내 인생의 숙제를 이제 하나 한 거야. 가장 오랫동안 고민했던 주제가 바로 이거였어. 여기가 내 본질이었어, 사실은. 그러면서 이 책을 많이 나누기 위해서 북 콘서트 전국 투어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5군데 마쳤고요. 계속 다니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 전쟁 위기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범시민사회, 범국민. 2월 20일 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국내, 해외 동포 모두가 참여하는 전쟁 반대, 오직 평화, 국내외 해외 동포 함께하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국회 본청 앞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퍼포먼스를 할 예정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 반대를 외치지 않으면 너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주권자 입장에서 안전, 평화의 실천들을 이제 행동으로 하자 해가지고 첫 2월 2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도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그 계획들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방송에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유.